왜 그런 날 있잖아요. 유난히 조용하고 공기마저 부드러운 날. 그날이 딱 그랬어요. 창문을 반쯤 열어두고 청소 다 마친 뒤 침대에 잠깐 앉았다가 그만 스르르 잠이 들었나 봐요. 햇빛이 따뜻해서였는지 아니면 그 집이 주는 안정감 때문이었는지 모르겠지만요. 눈을 떴을 때는 이미 해가 져 있었어요. 방 안엔 부드러운 스탠드 불빛이 하나 켜져 있었고 창밖으로는 차 소리도 거의 들리지 않았죠. 어휴, 왜 이렇게 졸리냐. 김서방도 늦는다 했으니 10분만 더. 그렇게 중얼거리며 다시 이불 속으로 몸을 파묻었어요. 그리고 잠시 후 무언가 따뜻한 기운이 곁으로 스며드는 게 느껴졌죠. 처음엔 꿈인 줄 알았어요. 현실과 꿈의 경계가 희미해질 만큼 몸이 너무 피곤했거든요. 하지만 그 온기가 점점 가까워지자 저는 눈을 뜨지 못한 채 숨이 멎은 듯 굳어버렸어요. 어딘가 낯설고 어딘가 익숙한 온기. 숨결이 너무 가까워서 그제야 깨달았어요. 사위가 착각하고 있다는 걸. 사연을 이어가기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54살, 제 이름은 서은옥입니다. 한때는 남편의 아내이자 또 한 아이의 엄마로 살았던 사람이죠. 저는 초혼이었지만 그 사람은 중학생 딸이 있던 재혼남이었어요. 사람들은 다들 말렸어요. 굳이 그런 집에 들어가서 고생은 왜 하냐고요. 하지만 저는 그 사람을 정말 사랑했어요. 그 딸 아이까지도요. 딸 나연이가 처음 절 이모라 부르던 날이 아직도 기억나요. 쑥스럽게 웃던 그 얼굴이 참 예뻤죠. 전 엄마라는 말을 강요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저 함께 밥을 먹고 얘기하고 챙겨주는 걸로 충분했으니까요. 그렇게 10년을 살았습니다. 누가 봐도 평범하지만 제겐 그게 참 소중한 시간이었어요. 그 사람은 3년 전 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한동안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았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사람은 또 살아가더라고요. 지금 그 아이는 결혼해서 4년차 부부가 됐어요. 친딸은 아니지만 저는 여전히 엄마로 남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가끔 전화를 해요. 엄마, 집에 김치가 없어요. 그럼 저는 그 말 한마디에 마음이 벌써 그 집으로 가 있죠. 빨래며 청소며 밀린 집안일이 눈에 선하거든요. 저는 종종 맞벌이 부부인 딸 집에 가서 청소를 해주곤 합니다. 밀린 빨래며 설거지며 집안일이 제대로 될 리가 없으니까요. 처음엔 그저 도와주는 마음이었어요. 하지만 언제부턴가 그 집에 가면 괜히 긴장이 되더라고요. 사위인 연호는 늘 예의 바르고 조용했어요. 퇴근해서 돌아올 때마다 어머니 오셨어요? 하며 미소를 짓는데 그 웃음이 어쩐지 따뜻했어요. 딸아이보다 말이 통할 때도 있었죠. 커피를 내려주거나 소소한 얘기를 나누는 그 시간들이 이상하리만큼 편했어요. 딸아이가 사위를 처음 보여준 건 5년 전쯤이었어요. 문이 열리자 낯선 남자가 서 있었어요. 처음 보는 얼굴이었는데 어쩐지 익숙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혹시 누구? 그가 조심스럽게 묻길래 저도 웃으며 말했어요. 아, 나 나연이 엄마예요. 아, 정말 젊어 보이시네요. 너무 아름다우세요. 그 말에 저도 모르게 웃음이 새어나왔습니다. 괜히 어색해서였는지 오랜만에 그런 말을 들어서였는지 모르겠어요. 그날 이후로 연호를 볼 때마다 마음이 미묘해졌습니다.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셨다고 들었는데 그에 비해 연호는 밝게 자란 듯 했어요. 굵은 성과 다정한 말투가 참 인상 깊었습니다. 오랜만에 볼 때면 어머니는 어떻게 아직 피부가 이렇게 고우세요? 묻던 그 말이 아직도 귀에 남아요. 비가 오던 날이었어요. 나연이 출장이라 대신 저녁을 챙겨주러 갔습니다. 국 데워놨어. 식기 전에 얼른 먹어. 항상 이렇게 신경 써주시네요. 연호가 웃으며 말했는데 그 미소가 참 따뜻했어요. 식사 후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뒤에서 저를 가볍게 껴안으며 연호가 말했죠. 장모님, 밥이 최고예요. 오늘도 잘 먹었습니다. 그리고는 제 손에 수건을 건네줬어요.
그 작은 행동이 이상하게 오래 남았어요. 별일 아닌데도 가슴 한쪽이 묘하게 떨렸어요. 그럴 때마다 미쳤다. 미쳤구나 네가 하며 스스로를 다 잡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버스 창에 비친 제 얼굴을 한참 봤습니다. 은호가 정신 차려. 나연이 남편이야.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였지만 그 다짐은 금세 희미해지더군요. 연호가 보여준 따뜻한 말 한마디, 그 작은 배려들이 자꾸 제 마음속에 스며들고 있었어요. 그날도 딸에게 전화가 왔어요. 지방으로 출장을 가는데 김서방도 아마 늦을 거라고요. 편하게 계셔도 된다는 말에 저는 편안한 옷차림으로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냉장고 청소를 시작해서 화장실, 옷방까지 쓸고 닦았죠. 날이 좋아서였는지 안방 침구도 털어 햇볕에 내놨다가 다시 펼쳐놓았어요. 그날따라 바람도 부드럽고 햇살도 따뜻했어요. 그렇게 일을 마치고 그 푹신한 침대 위에 잠깐 앉았다가 스르르 잠이 들고 말았지 뭐예요? 눈을 떴을 때 누군가의 그림자가 바로 곁에 있었어요. 처음엔 꿈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순간 그 손길이 머리카락을 스치고 어깨로 내려올 때 묘한 불안이 가슴을 파고들었어요. 익숙하지 않은 냄새, 낯선 숨소리. 저는 숨을 들이켰어요. 몸을 움직이려 했지만 너무 갑작스러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죠. 그제야 깨달았어요. 이건 분명한 오해였고 사위는 딸이 돌아왔다고 믿고 있는 듯 했습니다. 저는 그 착각의 중심에 있었어요. 그 온기가 점점 구체적인 형태를 띠며 내 어깨를 스치고 가슴 앞으로 미끄러지듯 닿았어요. 손끝이 닿았을 때 내 몸은 반사적으로 굳어버렸죠. 머릿속은 하얗게 비었고 숨만 덜컥거렸습니다. 어깨를 스치는 손끝, 엇갈린 이름, 그리고 짧은 숨 한 번. 그때였어요. 무언가 되돌릴 수 없는 순간이 오자 모든 게 꿈처럼 느리게 흘러갔어요. 그 순간 한 번 더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말 한마디도 할 수 없었어요. 머리로는 아니야라고 외쳤지만 몸은 이미 그 경계에서 움직이지 못했죠. 손은 머뭇거림 없이 내게 머물렀고 나는 그 자리에 얼어붙어 버렸습니다. 마치 목구멍이 잠긴 것처럼 소리가 나오질 않았어요. 그 후로도 한참을요. 공기가 식자 저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어요. 옆에 앉은 사위의 얼굴이 낯설게 보였어요. 믿기지 않는 현실 앞에서 입안이 바짝 말랐습니다. 저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어요. 연호야. 연호의 표정엔 놀람과 혼란이 뒤섞여 있었어요. 시간이 멈춘 듯 연호와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죠. 얼마나 지났을까요? 연호가 낮게 숨을 내쉬며 입을 열었어요. 장모님이 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도 고개를 숙인 채 말했어요. 나연이가 출장 간다길래 청소 좀 해주러 왔어. 잠깐 쉰다는 게 말끝이 흐려졌습니다. 그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고개를 숙인 채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방 안에는 두 사람의 숨소리만 남았고 창밖에서는 빗방울이 천천히 떨어지고 있었죠. 잠시 후 우리는 식탁에 마주 앉았습니다.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식탁 위에는 물잔 두 개가 놓여 있었고 그 사이로 흘러나오는 침묵이 마치 모든 걸 설명해 주는 듯 했죠. 저는 복잡해하는 연호를 보며 단호하게 말했어요. 연호야, 이건 그냥 사고였어. 내 잘못이 아니야. 그 말을 하면서도 가슴이 떨렸습니다. 입 밖으로 내뱉은 한마디 한마디가 공기 속에서 무겁게 내려앉는 느낌이었죠. 연호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손끝이 떨리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니 마음이 더 복잡해졌습니다. 그도 충격이었겠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저는 그보다 더 큰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내가 왜 여기 있었을까? 왜 잠이 들었을까?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누구도 탓할 수 없었죠. 그저 이 순간을 어떻게든 덮어야 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숨을 내쉬며 고개를 숙였어요. 아무 일 없었던 걸로 하자, 연호야. 서로에게 상처만 남을 테니까.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방 안의 공기가 조금씩 식어갔습니다. 창문 틈으로 바람이 스며들었고 그 바람에 커튼이 천천히 흔들렸습니다. 그렇게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불을 켜기도 전에 한숨이 먼저 새어나왔어요. 현관에 벗어둔 신발이 엉성하게 놓여 있었고 그 작은 어지러움이 지금 제 마음 같았죠. 씻지도 못한 채 소파에 앉았습니다. 손끝에 아직도 미묘한 온기가 남아 있었어요. 그게 죄책감인지 두려움인지 아니면 다른 감정인지 도무지 분간이 안 되더군요. 이건 실수야. 그저 착각에서 비롯된 일. 스스로를 다독이려 했지만 머릿속은 온통 연호 생각뿐이었습니다. 그 아이가 보였던 당황스러운 표정, 그 말 한마디 하지 못하던 침묵. 자꾸만 그 장면이 떠올라서 숨이 막혔어요. 괜히 거실을 한 바퀴 돌다가 손에 걸린 잔을 꺼내 물을 따랐습니다. 물잔 속에서 천천히 올라오는 기포를 보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죠. 이게 다 무슨 일이지 난 왜 이렇게 떨리는 거지. 창밖으로는 비가 내리고 있었어요. 유리창에 맺힌 물방울이 흘러내릴 때마다 가슴 한쪽이 함께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죄책감과 미묘한 감정이 뒤섞여 그날 밤 저는 끝내 잠들지 못했어요. 며칠 후 딸 나연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반찬을 뭘 그렇게 많이 가져다 놓으셨어요. 다 먹지도 못하는데. 밝게 웃는 목소리에 저도 따라 웃었지만 속으로는 갑자기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아휴, 그냥 냉장고에 있는 재료 버리기 아까워서 했지 뭐. 천천히 먹어. 연호 씨가 그러는데 엄마 국이 너무 맛있대요. 또 먹고 싶다고 난리라니까요. 그 말에 젓가락을 쥔 손이 살짝 떨렸어요. 얼굴이 순간 굳어버렸죠. 그래, 그랬구나. 짧게 대답하면서도 목소리를 최대한 자연스럽게 눌렀습니다. 하지만 가슴속에서는 이상하게 죄스러운 감정이 들끓었어요. 그냥 단순한 오해일 뿐인데도 그날의 공기와 그 눈빛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싱크대 앞에 서 있었어요. 손에 쥔 행주가 물에 젖은 채로 떨어졌죠. 물이 바닥으로 번지듯 제 마음도 퍼져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괜찮아. 다 지나갈 일이야.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이면서도 그날의 목소리, 그 따뜻했던 눈빛이 왜 그렇게 생생하게 남아있는지 도무지 모르겠더군요. 그렇게 죄책감과 알 수 없는 무거운 마음을 안고 지낸 지 2주쯤 지났을 때였어요. 나연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요즘 왜 우리 집에 안 와요? 무슨 일 있어요? 같이 저녁 먹어요. 그 한마디에 잠시 망설였지만 괜히 피하면 더 이상할 것 같았죠. 그래서 결국 그 집으로 향했습니다. 연호는 평소처럼 웃으며 저를 반겼습니다. 그 미소가 어쩐지 예전보다 더 편안하게 느껴졌어요. 나연의 권유로 치맥을 하기로 했습니다. 엄마, 오늘은 꼭 같이 마셔요. 연호도, 우리 셋이. 그날 나연은 오랜만이라 그런지 한껏 들떴어요. 잔을 여러 번 비우더니 얼굴이 점점 붉어졌죠. 엄마 자고 가요. 오늘은 위험해 알았죠? 그 말을 남기고 방으로 들어가더니 금세 코 고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식탁엔 저와 연호 단둘이 남았어요. 그 순간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TV에서 흘러나오는 소리만 멀리서 작게 들렸죠. 어색한 침묵을 견디지 못하고 제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우리도 이제 정리할까? 택시 불러서 가면 되니까 신경 쓰지 마. 그러자 연호가 고개를 저으며 단호하게 말했어요. 안 돼요, 장모님. 나연이도 주무시고 가라고 했잖아요. 술 드셨는데 위험해요. 오늘은 주무시고 가세요. 그 말이 왜 그렇게 낯설게 들렸는지 모르겠어요. 평소처럼 정중한 말인데 그 안에 묘한 울림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저 고개를 끄덕였죠. 은옥이 식탁 위 잔을 정리하려던 순간 연호가 손목을 살짝 잡았습니다. 저 장모님 잠깐만요. 그의 눈빛이 잠시 흔들렸어요. 한 잔만 더 하실래요?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그 말에 저는 잠시 망설였지만 잔을 다시 내려놓았습니다. 연호는 잠시 침묵하더니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요즘 계속 생각이 많았어요. 그날 일도 그렇고 제 마음이 좀 복잡했습니다. 그의 말에 숨이 멎는 듯 했어요. 눈을 마주치지 못한 채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일은 잊자 연호야. 조용히 말을 꺼냈지만 제 목소리도 흔들리고 있었죠. 연호는 한참 동안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잔속의 맥주 거품이 천천히 가라앉았고 방 안에는 냉장고 돌아가는 소리만 들렸어요. 사실 그날이 평소보다 이상하게 훨씬 좋다 싶었거든요. 그러니 죄책감 가지실 필요 없으시다고요. 그날 밤 공기는 참 이상했어요. 멀리서 빗소리가 들리는 것도 같고 둘 사이엔 아무 말도 없었지만 무언가가 이미 한 걸음 더 다가와 버린 느낌이었죠. 그렇게 방에 들어가 잠을 청했지만 쉽게 잠이 오지 않았어요. 몸은 피곤한데 마음이 계속 깨어 있었죠. 새벽 무렵 목이 말라 거실로 나갔습니다. 불은 꺼져 있었고 스탠드 불빛만 희미하게 켜져 있었어요. 냉장고에서 물을 꺼내려던 순간 안쪽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연호가 나왔어요. 그는 놀란 듯 멈춰섰고 저도 얼어붙은 듯 서 있었습니다. 순간 공기가 어색하게 멈췄습니다. 아, 장모님 잠이 안 오셨나 봐요. 그의 목소리가 낮게 떨렸어요. 응, 그냥 목이 말라서. 짧게 대답하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 잠깐의 침묵이 길게 이어졌어요. 서로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저 빛이 번지는 부엌 한가운데서 무겁고 낯선 공기만 흘렀죠. 그때였어요. 연호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장모님, 저 요즘 마음이 너무 복잡해요. 그의 목소리는 낮고 떨렸습니다. 아무리 잊으려 해도 그날 이후로 생각이 자꾸 머릿속을 맴돌아요. 그 말에 저는 몸이 굳었어요. 손에 들고 있던 컵이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연호야, 그 얘긴 그만하자. 내 목소리는 생각보다 작고 떨려 있었어요. 그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긴 침묵이 다시 흘렀죠. 부엌 창문 사이로 새벽 바람이 스며들며 커튼이 흔들렸습니다. 그 바람 속에 우리의 숨소리만 가늘게 섞여 있었어요. 며칠 뒤 비가 내리던 오후였어요.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연호가 서 있었어요. 손에는 우산이 젖어 있었고 얼굴엔 망설임이 묻어났습니다. 장모님, 갑자기 찾아와서 죄송합니다. 그가 그렇게 말하자 저는 잠시 얼어붙은 듯 서 있었어요. 무슨 일이야, 연호야? 무슨 일 있었어? 그냥 인사드리러 왔어요. 계속 마음이 불편해서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복잡하게 얽혀왔어요. 그날 이후 서로 연락 한 번 하지 않았는데 이제 와서 무슨 말을 하려는 걸까 싶었죠. 거실로 들어온 연호는 조심스레 자리에 앉았습니다. 젖은 우산에서 물방울이 떨어지며 바닥을 적셨습니다. 그 작은 소리조차 유난히 크게 들렸어요. 그날 이후 계속 죄송했어요. 장모님도 많이 힘드셨을 거예요. 그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그래, 이제 그 일은 그냥 없던 일로 하자. 서로 상처만 남으니까. 내가 그렇게 말했을 때 연호는 한동안 가만히 앉아 있다가 거세게 저를 안으며 울먹거렸습니다. 저 장모님. 그의 목소리는 눈물 젖은 듯 떨렸어요. 저 그냥 밥 먹을 때처럼 예전처럼 지내고 싶어요. 이렇게 어색해지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는 고개를 숙인 채 말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제 마음이 너무 복잡해요. 그 느낌이 자꾸 떠오르고 한 번만 더 그러고 싶을 만큼 좋았다는 게 스스로도 혼란스러워요. 그건 제가 알아서 정리할게요. 그러니까 제발 저를 불편하게 대하지 말아주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공기 속에 무겁게 내려앉았어요.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한 채 그저 고개를 숙이고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방 안에는 빗소리와 두 사람의 숨소리만이 조용히 흘렀습니다. 연호를 겨우 타일러서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나자 그제야 한숨이 터져나왔어요. 손끝이 아직도 떨리고 있었죠. 은호가 정신 좀 차려. 스스로에게 그렇게 말했지만
마음이 쉽게 진정되질 않았습니다. 소파에 앉아 커튼 사이로 번지는 불빛을 바라봤어요. 방 안엔 아직 연호의 향기가 희미하게 남아 있었죠. 그게 더 혼란스러웠습니다. 분명히 선을 지켰어요. 그렇게 해야 한다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런데도 마음 한구석이 자꾸 흔들렸습니다. 그가 했던 말, 떨리던 목소리, 그리고 그 눈빛이 자꾸만 떠올라서 가슴이 저릿했어요. 티는 내지 않았지만 나도 흔들렸던 게 사실이었죠. 그게 더 부끄러웠습니다. 나 왜 이러는 걸까? 그렇게 중얼거리며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창밖에선 빗소리가 다시 시작됐고 그 소리가 마치 제 마음 같았어요. 멈추지 못하고 흘러내리기만 하는 소리였죠. 그 후로도 저는 여전히 나연이를 보기가 미안했어요. 아무 일도 없었는데도 눈을 마주치면 마음이 자꾸 작아졌습니다. 딸이 환하게 웃으며 말할 때마다 그 웃음 뒤로 제 마음 어딘가가 쿡쿡 아파왔어요. 내가 잠깐이나마 품었던 잘못된 감정, 그리고 연호가 나를 향해 가졌던 금기된 마음. 그 모든 게 한순간의 착각이었다고 믿고 싶었지만 그렇게 쉽게 잊히질 않았습니다. 어쩌면 그건 외로움이었을지도 몰라요. 이 나이가 되면 누군가의 따뜻한 말 한마디, 눈빛 하나에도 마음이 쉽게 흔들리잖아요. 그저 사람이 그리웠던 건데 그 감정이 그렇게 뒤틀릴 줄은 몰랐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자주 제 자신에게 말해요. 이제 그만 잊자, 은호가. 그건 사랑이 아니라 외로움이야. 그 말을 되뇌어도 마음 한쪽은 아직 조용히 시끄럽습니다. 나는 결국 큰 결심을 했습니다. 딸과 사위에게서 잠시 멀어지기로요. 그 둘을 볼 때마다 마음이 흔들렸고 그 흔들림이 반복될수록 스스로가 미워졌습니다. 그래서 떠나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친정언니가 있는 시골로 내려가기로 했습니다. 처음엔 망설였지만 언니는 제 얘기를 다 듣지도 않고 그래 와, 같이 살자 하더군요. 그 말 한마디에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짐이라곤 많지도 않았어요. 옷 몇 벌, 사진 몇 장, 그리고 오래된 그릇 몇 개. 도시에선 아무것도 정리되지 않았는데 시골로 향하는 길은 이상하게 가벼웠어요. 논밭 사이로 바람이 불고 멀리서 닭 울음소리가 들릴 때 마음속이 조금씩 비워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 이렇게 사는 것도 나쁘지 않지. 스스로에게 그렇게 말했죠. 밤이 되면 별이 환히 보였습니다. 그 아래에서 혼자 밥을 짓고 밥을 먹으며 생각했어요. 이제 그만 내려놓자, 은호가. 그건 사랑이 아니었고 외로움이었어. 바람이 들창을 스칠 때마다 마음속 어딘가가 조금씩 가벼워졌습니다. 그렇게 나는 다시 나를 살아가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때때로 머릿속을 스치는 그날의 기억들이 잊혀지질 않았어요. 바람이 불어오면 문득 그날의 공기 냄새가 떠오르고 햇살이 부드럽게 스치면 그때의 눈빛이 생각났습니다. 그립고 아파왔어요. 이젠 다 지나갔다고, 그저 외로움이 만들어낸 착각이었다고. 스스로를 수없이 다독였지만 마음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밭일을 하다 하늘을 올려다보며 이제 정말 괜찮아졌지? 하고 중얼거렸지만 대답 대신 바람만 살짝 불어왔죠. 그래도 살아야 했습니다. 그리움이 남아도 아픔이 남아도 오늘 하루를 밥 짓고 일하고 해가 지면 그대로 잠드는 게 제 몫이었죠. 그렇게 하루하루가 쌓여가며 조금은 단단해지고 조금은 둔해졌습니다. 하지만 아주 가끔 불빛이 따뜻한 밤이면 그 얼굴이 스치듯 떠올라요. 그리고 저는 조용히 눈을 감습니다. 그립다는 말 대신 그저 마음속으로 한숨처럼 그를 흘려보내며요.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저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오늘 이야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도 댓글로 들려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